또 하나가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이상하다고 혈압약 지금 저희 교수님이 처방해 준 거 7년째 먹고 있는데 어지럽다고 그러면은 거의 10명 중에 7명은 제가 이제 물어보죠. 생기셨죠? 그러면 이제 7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트윈스타가 아까 고혈압약이라고 하셨죠? 최근에 이제 고람약은 초기부터 이제 2가지 성분의 약을 한꺼번에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약 중 하나이고요. 우리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ARB라고 하는 이제 약제와 우리 암로디핀 이제 칼슘 채널 차단제 여기 2가지가 이제 복합되어 있는 이제 이런 성분의 약이고요. 그냥 이거 이제 트윈스타는 그냥 회사로 말씀드리면은 베링거 인겔라에서 나온 거 텔미사탄이라는 약이고요. 텔미사탄이라는 ARB라고 하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그리고 그 고혈압약의 전통적 강자 이제 암로디핀 그 이제 화이자에서 만든 건 노바스크죠. 근데 그거 이제 제네릭 약 2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거고 보통 수축 혈압이 160 이상이 되고 이완 혈압이 100 이상이 되면은 단일 제제로는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복합 제제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득이 되게 많아요. 그 칼슘 기량제 같은 경우에는 혈압은 잘 떨어지는데 부종이 잘 생겨요. 그런데 또 이 ARB, 텔미사탄 같은 약은 부종을 좀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칼슘 기량제 같은 게 혈압을 잘 떨어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텔미사탄 같은 약은 혈압도 좀 떨어뜨리지만 혈관을 좀 보호해주는 효과들도 많거든요. 되게 좋은 약이죠.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살다 오셨던 분들은 아마 그거를 느끼셨을 텐데 우리나라가 약을 이제 사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약의 순응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포장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 5개 사면 어떻게 해요? 한 봉다리에 5개 다 담아주잖아요. 날짜까지 막 박아주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처방전 딱 나가면은 통을 5개를 딱 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영화에서 보셨을 텐데 세수를 하고 나서 약장을 딱 열면은 5통이 있죠. 하나씩 꺼내 먹죠.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먹었는데 헷갈리는 거야. 아, 이 통에서 꺼냈는지 저 통에서 꺼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약의 순응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우리나라 한 봉지에 담아주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요 텔미사탄은 또 저기잖아. 인스 포장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습기를 따로 방지하는 거라 그건 또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암로디핀하고 텔미사탄을 2개를 따로따로 주면은 2개 중에 하나를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이걸 하나로 합쳐놓잖아요. 싱글필이라고 하는데 요게 또 순응도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약을 잘 먹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요즘에는 거기다가 이제 이뇨제까지 붙여갖고 삼자 복합제, 삼재 복합제 이런 것도 있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암로디핀이라는 약은 이미 허가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텔미사탄이라는 약도 허가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동성 시험을 하니까 이 약을 합치면은 그냥 바로 팔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생동성 시험을 따로 해가지고 환자군을 3군 정도를 이제 다 해가지고 여기는 뭐 암로디핀만 드시고 나머지 2개 약제는 위약, 뭐 텔미사탄 드시고 위약, 여기는 텔미사탄 암로디핀 복합제다 위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눈을 모르게 하는 거죠. 모르게 해서 혈액 검사 같은 거 해갖고 생동성 시험 다 하고 혈압 떨어지는 강압 효과 보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약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합제를 선호하는 또 이유가 소화기내과 친구가 이제 얘기해 줬는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포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스 포장이거나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약을 까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까는 약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까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까지 않고 약을 이렇게 먹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여기 식도에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는. 약이 식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 껍질이랑 같이. 아, 네. 껍질이 그러니까 워낙 까는 약이 많으니까.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네. 껍질이랑 같이 먹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툭 누르면은 밑에 은박지가 있잖아요. 그 은박지를 털어내야 되는데 은박지가 그대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약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런 게 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을 어떻게 포장해 드리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병이 많고 그리고 그 우리 전 대표님도 감기 걸리면은 가끔 가다가 약 뭐 일주일치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러면 약 며칠 드세요? 저는 다 먹습니다. 아, 대단하다. 대부분은 한 3일. 그렇죠. 3, 4일 정도 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젊은 분들도 몸이 아파서 막 몸살이 죽겠다 막 이래 가지고 약을 했어도 조금 좋아지면은 2, 3일이면 안 드세요. 근데 그거를 30년 동안 매일 드신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저기를 주지는 않아요. 복합제를 주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그 암로디핀 한 알, 텔미사탄 한 알 해서 두 알을 이렇게 처방을 먼저 해요. 먼저 해서 혈압도 잘 떨어지고 환자분들도 잘 따라오시고 부작용도 없다 그러면은 그럼 이제부터 섞인 걸로 하나로 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부터 복합제를 딱 처방을 해가지고 무슨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약을 갖다가 까가지고 해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약 통째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약의 부작용인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암로디핀 부작용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그 약을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는 설명을 잘 해드리고 한 알짜리 약으로 드린 다음에 안정적으로 되면 복합제를 드리면 환자분들 편해하시는 거죠. 고혈압 약 같은 경우에 되게 오랫동안 복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받은 약을 쭉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 한번 바꿔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 그렇죠. 환자가 느끼기에 뭔가 어떤 포인트, 자각 증상이 나타나는 때가 있나요? 고혈압이 이제 중년에 이제 나이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사의 문제 때문에 점점점 혈압은 올라가게 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혈압은 점점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약이 이제 용량이 올라가게 되거나 약의 개수가 올라가게 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약을 끊을 수 있는 경우도 이제 있기는 있는데요. 대개는 혈압을 끊을 수 있는 경우는 5% 미만으로 돼 있고 피니스처럼 두 가지 이제 성분의 약을 쓰는 경우가 아니고 한 가지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약을 조금씩 줄여보다가 끊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최 5%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약이 유지하거나 이제 증가하게 되는데요. 또 이제 나이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시는 이제 80대 이상의 이제 초고령 환자분들 되면은 위아래 혈압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내갑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래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어지럽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조금씩 줄이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이제 고혈압약에서 이제 2제에서 3제로 넘어갈 때 이뇨제를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 먹고 그러면 탈수가 되는데 이뇨제까지 드시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약을 좀 바꾸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혈압약을 좀 줄이게 되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서 체중이 확 줄어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나이 드시면 쪼그라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혈압이 좀 떨어지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면 저는 약간 좀 서글프기도 해요. 환자분이 그러시거든요. 교수님 새벽 2시에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쓰러질 뻔했다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혈압을 잘 재보면은 낮에 혈압은 유지되는데 특히 밤에 혈압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24시간 혈압 검사 같은 거 기계 달아서 혈압 패턴을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이상하다고 혈압약 지금 저희 교수님이 처방해 준 거 7년째 먹고 있는데 어지럽다고 그러면은 거의 10명 중에 7명은 제가 이제 물어보죠. 전립선 비대증 생기셨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이 되게 저녁 때 드시는데요. 그게 알파 블로커라고 그래갖고 원래는 혈압약이었던 약입니다. 그 전립선하고 방광 거기에 알파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약간 풀어지게 만들어주는 약인데 그 약이 혈압이 진짜 벼락처럼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약을 드시다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비대의 약물을 쓰게 되시면은 기필코 혈압이 내려갑니다. 특히 밤에 떨어가요. 새벽 2시에 화장실 가시다가 그냥 쓰러져서 실신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뇨의학과 원장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만약에 그 얘기를 꼭 해요. 전립선 약 드시게 되시면 꼭 얘기해 달라고. 그러면은 어딘가 쪽에서는 혈압약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정도 되면은 남자분들 중년 되시면서 그 비뇨기 장애 많이 생기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생기고 하는데 그때 쓰는 약들은 대부분 혈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